여러분, 오늘 볼 종목은 광전자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평소에 시장 중심에 서 있던 이름은 아닙니다. 엄청 화려한 AI 대장주도 아니고 2차 전지의 중심도 아니고 당장 누구나 떠올리는 초대형 반도체 대표주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장이 갑자기 주목하기 시작하면 움직임이 훨씬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광전자가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급등했고 인포스탁 계열 집계 기사에서는 오전 9시 45분 무렵 상승폭 확대, 11시 5분 무렵에는 장중 29%대 급등이 확인됐습니다. 거래량도 평소보다 확연히 커졌습니다. 즉, 이건 그냥 소소한 반등이 아니라 시장이 이 종목을 새로 보기 시작한 장면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광전자는 왜 올랐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상승이 하루짜리 소동인지 아니면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이 새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한 건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광전자를 볼 때 그냥 LED 관련주인가 보다, 그냥 반도체 부품주인가 보다 이 수준은 넘어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생각보다 구조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회사의 정체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광전자는 1984년에 설립됐고 1996년에 상장된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디스크리트 반도체, 광센서, LED, 그리고 이 제품들은 모바일 기기, 자동차, 디지털 가전 등 전반적인 IT 제품의 개별 소자로 쓰입니다. 즉, 소비자가 광전자를 직접 느끼진 못해도 전자기기 안쪽에서 조용히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대형 반도체주가 가장 먼저 움직일 때 사람들은 보통 메모리나 AI 서버 같은 큰 그림부터 봅니다. 그런데 실제 산업 밸류체인은 훨씬 넓습니다. 최종 완제품으로 가기까지는 수많은 개별 소자, 센서, 패키징, 전력 관련 부품들이 다 붙어야 합니다. 광전자는 바로 그런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화려한 스토리보다 실제 양상과 공급의 현실에 더 가까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종목 순환매로 아래까지 내려올 때 뒤늦게 강하게 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광전자는 대세 테마의 정중앙에 있던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LED, 마이크로 LED, 센서 같은 여러 테마의 경계선 위에는 계속 걸쳐 있었습니다. 인포스탁 계열 기사에서도 광전자는 LED, 마이크로 LED 관련 테마에 함께 묶여 있고 기업 개요상으로도 디스크리트 반도체와 강센서 LED가 모두 언급됩니다. 즉, 시장이 어느 날 어떤 키워드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종목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공시를 보겠습니다. 광전자의 최근 핵심 공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연간 실적 공시. 둘째, 현금 배당 결정. 셋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입니다. 먼저 실적부터 보죠. 2월 26일 공시에 따르면 광전자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326.85억 원, 영업이익은 12.04억 원, 순이익은 42.26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 매출은 1.91% 증가, 영업이익은 18.21% 감소, 순이익은 60.20%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 변동 요인 설명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다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좋게만 볼 수도 없고 망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회사의 현재 위치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매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붕괴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얇고 순이익은 환율 등 외생 변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즉, 광전자는 지금 시장이 열광하는 고성장주라기보다는 버티고 있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이익 체력이 아주 강한 회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주가가 오랫동안 무거웠고 그래서 지금처럼 수급이 붙었을 때 반응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분기 흐름을 보면 이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AWAKPLUS에 정리된 최근 분기 추이를 보면 2025년 1분기 매출 355억 원, 영업이익 19억 원,
2분기 매출 347억 원, 영업이익 11억 원, 3분기 매출 330억 원, 영업이익 0억 원, 4분기 매출 294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18억 원으로 나타납니다. 분기별로 수익성이 상당히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즉,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를 지켰지만 안을 뜯어보면 굉장히 매끄러운 실적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주가가 실적만으로 리레이팅 되기보다 테마 수급 저평가 논리가 붙을 때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배당입니다. 3월 12일 공시와 관련 기사에 따르면 광전자는 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 지급 예정일은 2026년 4월 7일로 보도됐습니다. 인포스탁 기사에서도 보통주 1주당 50원, 시가배당률 2.77%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배당 자체가 엄청난 재료는 아니지만 적어도 회사가 완전히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라는 신호로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당의 크기보다 성격입니다. 광전자는 시장에서 꿈을 파는 종목이라기보다 원래는 꽤 심심한 종목으로 분류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배당을 유지하고 감사보고서도 적정 의견 흐름 속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사업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건 최소한 바닥이 빠지는 회사는 아니다 라는 인식을 줍니다. 오늘처럼 52주 신고가 급등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은 시장에서 실적 폭발주보다는 저평가 재발견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인포스탁 모바일 주식신문에는 3월 19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언급됐고 그 직후 오늘 주가 급등이 나왔다는 점도 일정 부분 심리적 안정감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전자는 오늘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찾은 범위 안에서 광전자 주가를 오늘 바로 폭발시킬 정도의 단일 초대형 신규 공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이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근 정기 공시가 무난히 정리됐다는 점. 둘째, 실적은 아주 강하지 않지만 회사가 버티고 있다는 점. 셋째, 장중 52주 신고가와 대량 거래가 붙으면서 수급이 종목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즉, 오늘의 급등은 뉴스 한 줄 때문에 갑자기 오른 종목이라기보다는 원래 저평가돼 있던 전자부품주의 수급이 강하게 붙은 장면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수급을 보겠습니다. 인포스탁 집계 기준 최근 5거래일 일별 순매매 동향을 보면 3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외국인이 순매수 흐름을 보였고 3월 23일에는 외국인이 소폭 순매도했습니다. 즉, 전형적인 외국인 대량 매집주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직전 며칠 동안 외국인 매수가 눈에 띄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공매도 비중도 최근 5거래일 기준 1% 안팎 수준으로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종목이 위로 뚫릴 때 숏 억제 부담보다 현물 수급의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52주 신고가 돌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52주 신고가라는 건 단순히 오른다가 아니라 과거 1년 내내 이 종목을 들고 있던 사람들 기준으로도 상당수 물량이 수익권에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쪽 매물 부담에 대한 해석이 바뀝니다. 평소엔 어차피 매물 많아서 못 간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신고가 구간에선 오히려 이제 위에 물린 사람이 적다는 해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광전자가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회사의 사업은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일까요? 기업 개요와 과거 리포트, 기업 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광전자는 한국, 중국, 일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자부품을 공급하고 고성능저 전력 제품 수요와 센서 영역 확장에 대응해온 회사입니다. WISEREPORT에는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PKG 및 FAB 사업이 고성능 저전력 제품 수요 증가와 대량 생산 체제 구축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정리돼 있고 로봇 AI 성장에 맞춰 차세대 반도체와 센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이 바로 대형 수주나 폭발적 실적 개선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광전자가 그냥 낡은 LED 회사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은 보여줍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합니다. 광전자를 AI 수의 핵심주처럼 포장하는 건 과장입니다.
지금 확인되는 팩트는 이 회사가 반도체 개별 소자, 강센서, LED를 하고 있고 모바일 자동차 디지털 가전 등 넓은 IT 수요처에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곧바로 AI 서버 핵심 대장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종목은 산업체인 속에서 묵묵히 버텨온 부품주에 가깝고 그래서 오늘 같은 급등도 화려한 테마 폭발보다는 저평가 순환매 신고가 추세 강화로 읽는 게 더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전자는 최대 주주가 나카지마 이로카즈 외에 53.13%로 표시됩니다. 최대 주주 측 지분율이 가반을 넘는 구조는 시장에서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유통 주식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종목이 수급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확한 실제 유통 가능 물량은 자기 주식, 기타 대주주, 기관 보유 등을 더 봐야 하지만 적어도 최대 주주 지분이 높은 종목은 거래가 붙는 날 탄력이 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같은 장면에서 그런 특성이 부각됐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제 차트 해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처럼 52주 신고가를 뚫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단기 과열 후 바로 무너지는 경우. 둘째, 눌림을 주고 2차 파동이 나오는 경우. 셋째, 아예 장기 추세 전환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광전자는 지금 어느 쪽이냐? 제가 보기엔 아직 세 번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첫 번째로만 보기엔 거래와 흐름이 너무 강합니다. 왜냐하면 종목 히스토리상 2월 27일에는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하락했다는 이슈가 있었고 불과 몇 주 뒤인 3월 24일에는 52주 신고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즉 시장의 해석이 실적 부진에서 가격 재평가로 바뀐 겁니다. 이 전환은 보통 하루짜리 뉴스 한 건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광전자는 실적이 엄청 좋아져서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적이 기대보다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소외됐고 그 소외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붙자 반응이 더 거세게 나온 종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종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좋은 회사가 올라가는 것과 안 좋게 보이던 회사가 덜 나쁘다는 이유로 재평가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광전자는 지금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 급등 이후 거래량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입니다. 오늘처럼 강한 날 이후에도 거래가 붙으면서 가격이 무너지지 않으면 단순한 상투성 급등보다 추세 전환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내일부터 거래가 급격히 식고 긴 윗꼬리만 남는다면 단기 과열 해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기사 기준으로는 종목이 상승폭 확대를 거쳐 급등세 기록 중 상태까지 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이미 붙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실적 반등 가능성을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숫자는 아주 세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고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는 코멘트가 있었고 연간으로는 매출은 증가, 영업이익은 감소, 순이익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즉, 이 회사는 완전히 꺾인 회사가 아니라 이익 구조가 흔들리는 회사입니다. 이런 종목은 환율, 수요 믹스, 제품 단가, 고객사 주문 구성에 따라 숫자가 다시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테마 해석의 방향입니다. 광전자를 시장은 여러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LED, 그냥 마이크로 LED, 그냥 반도체 부품, 그냥 센서. 그런데 종목이 강해질 때는 이 해석들이 한쪽으로 모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전력 반도체나 센서 쪽 순환매를 강하게 보기 시작하면 광전자는 반도체 부품주로 더 많이 해석될 수 있고 디스플레이나 LED 쪽 재료가 부각되면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중 해석이 가능한 종목은 강세장 때 주목도가 예상보다 길게 유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역시 실적 체력입니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12억 원 수준이라는 건 매출 규모 대비 이익률이 매우 얇다는 뜻입니다. 순이익도 42억 원으로 줄었고 회사 스스로 환율 영향 등을 언급했습니다. 즉 본업이익이 빵빵한 회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앞서가면 다시 숫자 앞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급등 자체가 재료를 앞질렀을 가능성입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오늘 급등을 설명할 대형 신규 수주나 구조적 변화 공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승은 상당 부분 수급과 시장 해석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한번 꺾일 때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다가 당장 추격해도 된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테마 소멸 속도입니다. 부품주 순환매는 붙을 때 강하지만 시장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바로 식을 수 있습니다. 광전자는 대형주처럼 기간이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구조보다는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때 강하게 튀는 종목 성격이 더 강해 보입니다. 이런 종목은 상승 과정에서는 화끈하지만 관심이 사라지면 다시 조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제 생각에는 광전자를 볼 때 가장 위험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별거 아니네 하고 무시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이제 무조건 간다 하고 맹신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는 오늘 실제로 52주 신고가 급등이 나왔고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전자부품주 특성상 한번 수급이 붙으면 생각보다 탄력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아직 확인된 숫자상으로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된 상태가 아니고 오늘 상승의 상당 부분은 해석과 수급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광전자는 실적 대장주가 아니라 재평가 후보주다. 광전자는 화려한 스토리주가 아니라 소외된 부품주가 추세를 타기 시작한 케이스일 수 있다. 광전자는 이미 끝난 종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아직 시작이라고 확신하기도 이른 자리다. 이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전자는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실적만 보면 엄청난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이 무너진 회사도 아닙니다. 배당도 하고 있고 감사보고서도 제출했고 매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랫동안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같은 날 52주 신고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은 원래 늘 완벽한 실적주만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오래 무시당한 종목이 어느 순간 생각보다 안 나쁜데? 라는 한마디로 다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광전자가 지금 딱 그 초입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하루짜리 과열인지 그건 앞으로 며칠간 거래량과 눌림에서 답이 나올 겁니다. 오늘 기준으로 확인된 팩트는 분명합니다. 광전자는 반도체 개별소자, 광센서, LED를 하는 전자부품 회사이고 2025년 연간 연결 매출은 1326.85억 원, 영업이익 12.04억 원, 순이익 42.26억 원이었고 3월 12일에는 1주당 50원 현금 배당을 결정했으며 오늘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찍으며 급등했습니다. 이 네 가지 팩트만 놓고 봐도 이 종목은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이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광전자는 지금 실적은 평범하지만 저평가와 수급이 만나면서 다시 보이기 시작한 전자부품주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정말 크게 가려면 숫자가 뒤따라와야 하고 짧게만 끝나려면 거래가 먼저 식습니다. 그래서 광전자를 볼 때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보다 지금 시장이 이 회사를 어떤 이야기로 다시 읽기 시작했느냐. 지금 광전자는 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종목입니다.